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장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되는 넘파이 패키지와 개발 환경 설정을 하고 넘파이 패키지 그리고 판다스 패키지의 여러 함수들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제가 지난장 마지막 강의에서 언급했던 사이킷런이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역시 이 패키지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에 필요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킷이죠. 사이킷 대시 런이라는 패키지는 바로 머신 러닝 분석을 수행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물론 텐서플로우라든지 케라스의 딥러닝 전문 라이브러리의 강세로 인해서 대중적인 관심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킷런이라는 것은 패키지는 여전히 데이터 분석가가 의존하는 대표적인 파이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사이킷런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임포트 합니다. 임포트를 해서 여러분들 새 노트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빅데이터 분석 실기 작업 폴더를 만들어 놨죠. 2장이라고. 그리고 1장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 전부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import하고 sk 하고 lean 이라고 우리는 import를 해서 scikit-learn을 이렇게 땡겨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scikit-learn의 이 패키지의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린트 해서 sklean 그죠? scikit-learn에 있는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version 해서 버전 이렇게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는 1.2.2 버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는 아마 조금 더 발전이 됐겠죠. 그런데 거의 비슷하고 이제 약간의 출력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고사장에 시험 치러 가실 때도 이렇게 임포트해서 scikit-learn을 땡겨야 되는, 어차피 기출문제 다음 장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는지도 디테일하게 보면 될 겁니다. 특히 이 scikit-learn 뭡니까? scikit-learn 그죠? learn 이 패키지는요 말씀드린 바대로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pit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된 모델의 예측을 위한 프리딕트 함수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 중에서 지도학습에는 두 가지의 축이 있는 게 바로 분류와, 즉 클래시피케이션과 회귀, 레그리션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킷, 사이클런 패키지에서는 분류 알고리즘을 위한 클래스로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회귀 알고리즘을 위한 클래스로 레그리서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갑시다. 전체적인 구조는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학습할 때는 핏 함수, 그리고 예측을 할 때는 예측은 바로 프리딕트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스티메이터에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분류가 되는 게 바로 클래시파이어, 그죠? 파이어가 있어요. 클래시파이어 분류에는 여기에는 어떠한 클래스들이 있냐면 바로 decision, 결정 트리라고 하죠. 그죠? decision tree classifier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random forest 들어보셨죠? 그죠? random forest classifier가 있고, 그리고 gradient boosting 뭡니까? 기울기 부스팅, 그죠? 그라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그리고 가우시안 정규분포, 그죠? 가우시안 정규분포 가우시안 MB가 존재를 하고요, 클래스가.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인 SVC를 이렇게 제공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클래시파이어와 레그리션 회귀가 있었다 그랬죠. 그거를 클래스로 우리는 레그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는 회귀 구형 클래스로 리니어 하고 요거 레그리서, 그죠? 요게 있고요. 그리고 리지 알죠? 가중치 규제할 때 우리 배웠다, 그죠? 리지, 그리고 라쏘 있습니다. 그리고 라쏘 다음에 역시 랜덤 포레스트도 존재를 하는데, 랜덤 포레스트 레그리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부스팅 똑같이 레그리서가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전부 다 사이킷런 구현 클래스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이킷런에 주요 모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이라는 것도 있고, 전처리하는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것도 있고,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피처 익스트랙션, 뭐 이러한 것들에 있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변수 처리에 쓰여지는 각각의 모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뭐 유틸리티, 평가, 데이터 분리,
검증, 그리고 매개 변수 튜닝, 그리고 우리 배웠던 차원 축소, 주성분 분석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이킷런에 사이킷런 이놈의 그 내장 데이터셋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써야 될 건데 내장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외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셋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예제로 간단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당 데이터셋은 바로 sklearn 에 있는 데이터셋이라는 모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생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 분류나 혹은 군집화를 하는 클러스터링을 위해 필요한 표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기 함수도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함수들도 뭐 로드 보스턴, 뭐 로드 브레스트 캔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scikit-learn 내장 데이터셋 중에서 내장 데이터셋의 셋 중에서 클래시파이어 분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붓꽃, 이것도 제가 R 프로그래밍 강의할 때 아이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꽃인데 그 꽃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토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붓꽃 데이터죠.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셋을 땡겨 오려면 우리는 from이라는 인자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sklearn 해서 점 해서 여기에서 데이터 하면 set이라고 나오죠. set에 그리고 insert 여기에 내장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로드 하면 됩니다. 로드 해서 언더바 iris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변수 iris를 하나 선언을 해서 로드 언더바 iris 해서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프린트 해서 자 붓꽃 데이터셋 타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타입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이리스를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아하, 얘는 뭡니까? scikit-learn util 언더바 번치 라는 곳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키즈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iris 점 키즈라는 함수를 호출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세트의 키 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키즈 이렇게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아하, 얘는 딕트 언더바 키즈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가 있고 타겟이 있고 프레임이 있고 타겟 네임 뭐 그리고 DSCR 그리고 피처 네임즈 그리고 파일 네임 그리고 데이터 모듈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형태의, 이거는 전부 다 키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 내장 데이터 셋에 있는 키 값들이고, 얘는 현재 딕셔너리 타입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값을 우리가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iris.data 또는 iris하고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의 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붓꽃에 여러분들 보시면 붓꽃에 이제 피처 네임즈가 있어요. 그죠? 피처 네임즈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찍어 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프린트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이리스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점 해서 데이터라고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데이터 값들은 전부 이렇게 데이터만 출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이 모듈에 존재하는 이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전부 다 이거예요. 키와 밸류죠.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피처 네임즈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아이리스하고 점 하면 역시 여기에 피처 네임즈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팔 랭스 그리고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그리고 페탈 위드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아이리스가 뭔지 봅니다. 아이리스 꽃 해서 보면 붓꽃 속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 세팔 이라고 치면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세팔 랭스 꽃받침의 길이 정보다, 세팔 위드스 꽃받침의 너비 정보다, 페탈 랭스 꽃잎의 길이 정보다, 그리고 페탈 위드스는 꽃잎의 너비 정보다. 스페시즈 이건 종을 나타냅니다. 세토사도 있고 그리고 베스칼라 그리고 버지니아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 꽃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불꽃 데이터라고 붓꽃 데이터라고 나와 있고요. 레코드 수는 총 150개고 필드의 개수는 5개예요. 여기에 카세노 이거는 1년 번호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도 알 수 있고 닷들을 이용해서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아이리스에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자 여기에다가 뭡니까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피처 언더바 네임즈 라고 이렇게 적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타겟 네임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역슬러시 n을 해서 타겟 네임즈 하고 여기에다가 역시 타겟 네임즈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타겟 네임즈라고 붙이고 그리고 역시 이거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이번에는 데이터 그죠?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데이트가 아니고 타죠. 그리고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나 뭡니까? 타겟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겟 알겠죠? 타겟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타겟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타겟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봐요. 해보니까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였어요? 피처 네임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타겟 네임즈는 우리가 여기에서 붓꽃 데이터 서칭을 해봤잖아요. 거기에 종들 세토사냐 비지컬러냐 버지니카냐 라는 게 나오고 데이터라고 있는데 아하 데이터 다시 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이 데이터가 쭉 내려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타겟이 뭡니까? 000000 1111 뭐 이런 형태로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덱스 이거 0이면 세토사 1이면 버지칼라 뭐 버지니아 그리고 뭐 2면 버지칼라 뭐 이런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알아봤으면 이제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요. 요거는 놔둬야죠.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현할 머신러닝 모델은 붓꽃 데이터 세트로 붓꽃의 품종을 스페시즈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꽃 데이터 셋은 꽃잎의 길이와 너비,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를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있고 꽃의 품종 보셨죠?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아를 종속변수로 갖고 있는 거죠.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변하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는 회귀분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류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지도학습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분류는 대표적인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지도학습 방법 중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필기를 공부하셨으면 아시다시피 지도학습은 학습을 위한 다양한 피처, 변수들, 특징들을 피처 데이터와 분류 결정값인 레이블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미지의 레이블을 예측해서 분류를 합니다. 즉 지도학습은 뭐였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도학습은 비지도학습과 상반되게 명확한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먼저 학습한 뒤 미지의 정답을 예측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지도학습은. 맞나요? 그래서 이때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데이터 세트를 학습 데이터 셋 혹은 트레이닝 셋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별도로 데이터 세트를 주어진 것을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셋이라고 원래 말을 한다라고 필기 시간에 필기 부분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임포트 합니다. 하고 판다스 끌고 올게요. 알겠죠? 판다스 spd를 끌고 와서 여기에서 iris 언더바 데이터 프레임 이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겁니다. pd.data frame 그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라는 속성이 있죠. 여기에다가는 내가 iris의 데이터 있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컬럼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컬럼즈 그죠? 여기에다가는 iris에 있는 피처 네임즈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내용이었죠. 피처 네임즈 그죠?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ris df 여기에다가 내가 라벨이라는 거 속성 레이블이죠. 레이블을 하나 줘서 여기에다가 iris 점 타겟 요렇게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 해봅니다. 프린트 해서 iris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이 내용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50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라벨을 아이리스 타겟으로 넣었기 때문에 라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탈 150개와 5개의 컬럼즈가 있다라는 거. 이게 아까 전에 목차를 나타냈던 인덱스를 나타냈던 거고, 그리고 세팔 랭스는 5.1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그리고 페탈 위드스, 그리고 우리가 추가한 라벨까지, 레이블까지 이렇게 출력이 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예시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에는 우리가 뭘 했어요? 아이리스의 데이터를 할당을 했고, 그죠? 컬럼에는 아이리스에 있는 피처 네임즈를 할당을 했죠.
그리고 레이블이라는 거를 우리가 추가를 해서 이 컬럼에다가는 아이리스 타겟이라는 이놈을 데이터를 할당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어. 150개를 봤어.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150개밖에 안 되죠. 15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큰 데이터셋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150개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학습용 데이터하고 요거 좀 지우고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 트레이닝 셋이죠. 학습용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반드시 분리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학습 데이터로 우리가 학습된 모델이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지는지 평가하려면 당연히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scikit-learn 패키지는 바로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train, test, split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 사이즈의 입력 매개 변수의 값을 비율로 딱딱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테스트 사이즈를 내가 0.2로 입력 매개 변수로 설정하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20%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80%로 데이터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지우도록 하고요. 요거만 요거만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땡겨 와야죠. 그죠? from 해서 sk scikit-learn에 있는 모델이 있어요. 모델의 언더바 selection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import를 하려고 합니다. import를 해서 train 그죠? test 언더바 split을 이렇게 땡겨 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땡겨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scikit-learn에 있는 모델 셀렉션 있죠. 맞습니까? 이 모델 셀렉션이라는 이 모듈이 있잖아요. 이 모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뭐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 뭡니까? 모델 셀렉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거죠. 그죠? 요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 안에 이 모듈은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 분리 그리고 검증 그리고 매개 변수 튜닝을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그리고 예측 데이터로 분리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드렸던 활용하는 요거 train, test, split 이 함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모듈에는 최적의 하이퍼 매개 변수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함수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누가? 모델 셀렉션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내가 다 땡겨왔고 설명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리스 언더바 데이터 해서 아이리스 점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언더바 라벨 레이블, 그죠? 레이블에다가는 역시 아이리스에 있는 점 타겟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x 언더바 트레인 그리고 x 언더바 테스트,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y 언더바 트레인 그리고 y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주고,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에 있는 데이터, 그죠? 위에 받았는 거, 그리고 X트레인에는 그게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리스 언더바 라벨을 넣었어요. 그리고 20분에 20%와 80%로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로딩을 해보면 테스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이거를 0.2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랜덤 스테이트를 11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줬던 이 랜덤 데이터 셋 있죠. 랜덤 스테이트, 이거는 학습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같은 학습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주어지는 난수 발생 값이에요. 그래서 train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릿 이놈은 호출 시에 무작위로 데이터를 분리하기 때문에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수행할 때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무작위로 데이터 세트가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 값을 다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프린트 잘 구분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train 데이터 셋이라고 주고,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붙여 넣는데 여기에다가 x 언더바 train 데이터 셋 이렇게 주고, 그죠? 여기에다가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len에서 x 언더바 train 그죠? 를 주고,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이번에는 y 값을 트레인 데이터 셋을 볼게요. y 줬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는 y죠, y.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역슬러시 n을 하나 줘가지고 트레인 셋이 아니라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 셋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트레인 데이터 셋이 아니고
테스트 데이터셋이죠. 그죠? 예. 테스트 데이터셋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X 뭡니까? 테스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X 테스트로 넣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력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니까 아하, 트레인 데이터셋이 학습용 데이터셋이 트레인 셋이 120개, 이걸 레코드가 150개 있었죠. 그러면 8대2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30개. 이렇게 지금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랜덤 스테이트 값을 만약에 안 줬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20, 120, 뭐 크게 상관은 없네요. 그죠? 예. 뭐 그래도 뭐 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난수 발생 값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이제 나눴죠. 그죠? 예. 제대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X트레인 여기에는 학습용 데이터 120개, Y트레인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분류 알고리즘의 하나인 우리 의사결정 나무 아시죠?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머신러닝 모델 학습과 예측을 한번 수행하는 코드를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